갑자기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그 순간 저희 둘은 1분 동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침묵의 시간이 흘렀어요. 불을 붙여서 방어막을 구축해야 되겠다. 호주에 가면 유칼립투스라는 나무가 많이 있는데요. 건기였기 때문에 바싹 말라 있어서 불을 피우는 거는 맞는데 오히려 불빛이 우리의 위치를 쟤네한테 알려주는 건 아닌가. 아, 안 되겠다. 해가 조금이라도 이제 뜨게 되면 배낭의 무게를 줄이고 빨리 왔던 길로 도망가자. 하루 종일 걸어도 주변 풍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정말 사람을 패닉 상태로 몰고 가더라고요.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힘들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호주 사막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네, 저는 지구를 탐험하고 있는 과학탐험가 문경수입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나사 우주생물학자들하고 호주 사막을 탐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세계적인 공룡학자들하고 몽골 고비 사막에 가서 공룡 화석을 발굴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사실 탐험가라는 직업이 이게 동화 속이나 만화 속에 나오는 직업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 존재하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근데 저는 탐험가긴 한데 앞에 과학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들에 가서 수집한 데이터나 이야기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나 경험,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는 공룡이 있는 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방문연구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탐험에서 느끼는 호기심을 디지털 기술과 결합을 해서 실제 탐험 공간에 와 있는 것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탐험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시골 마을이었는데 밤늦게까지 놀다가 논두렁을 걸으면서 별 보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쁘다. 저기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막연하지만 천문학과는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성적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이 우주에 가는데 우주 식량을 연구하는 식품 전문가도 필요할 테고 우주복을 만드는 의료 전문가도 필요할 텐데 성적도 안 되면서 천문학과만 고집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재밌어하고 잘하는 게 뭔가. 제가 또 PC통신 세대다 보니까 컴퓨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우주와 관련된 일을 해보자.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관제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우리 회사에서 만든 시스템을 탑재한 인공위성이 지구 사진을 찍어서 전송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 우주가 가슴으로 훅 들어오더라고요. 과학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랑 같이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어렵고 힘들지만 의도적으로 과학 교양서를 읽었습니다. 야, 기왕 이렇게 된 거 딱딱하게 책만 볼 게 아니라 이 책 속의 배경 속으로 한번 탐험을 가보면 어떻겠냐. 6명의 독서 모임 회원들이 탐험대를 만들어서 호주 사막으로 떠나게 된 거죠. 저희가 처음 탐험 갔던 서호주라는 지역은 남한 면적의 거의 40배가 넘습니다. 퍼스라는 도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구가 살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전방 500km 앞에 주유소가 하나 있다.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탐험에서 찍었던 사진들, 엄청난 광경들 매일매일 그걸 올렸는데 또 수백 킬로 달려서 확인을 하는데 정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더라고요. 알아간다는 즐거움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구나. 계속 탐험을 갔죠. 욕심을 내서 조금 깊은 데 들어가서 조난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3일 반 동안 사막을 한 200km 정도 걸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조난기랑 탐험기를 과학동화라는 잡지에 기고를 했었는데요. 그 기사를 보시고서 같이 일해볼 생각이 없냐. 과학기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죠.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 안에서 탐험했던 내용들을 물어보면 이분들의 눈빛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과학자들은 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이기 전에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탐험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로서만 써서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쥐라기 월드라는 거를 우리가 책으로 읽을 때랑 애니메이션을 통해 볼 때랑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심지어 공룡 화석을 발굴하러 탐험을 간다. 사람들의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과학 기자로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었지만 이 탐험을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서 그런 좋은 직장을 두고서 다시 조난을 당했던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탐험을 하려면 사막 지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 현지 여행사를 찾아가서 취직을 하게 된 거죠. 탐험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그리고 싶었는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도서관과 박물관에 출근 도장을 찍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그 책을 딱 봤더니 마틴 반 크라넨 덩크라는 저자의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수백 편의 과학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요. 생명체의 경이로움을 설명할 때 늘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등장하는 나사 과학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더라고요. 마침 제가 살고 있는 호주 퍼스에 8년 근무를 나왔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정말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만나고 싶다고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오케이, 파인, 만나자. 박사님이 출연하신 다큐멘터리를 다 보고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내용을 보니까 나사 탐사선이 토성의 위성을 관측해 보니까 지각이 얼음으로 돼 있고 지각 밑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이 된다는 건데 어떤 수준의 생명체가 살 것 같습니까? 라고 첫 질문을 했더니만
얘가 영어는 못해도 공부는 조금 하고 왔네.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보름 뒤에 각 대륙을 대표하는 나사 우주생물학자들이 퍼스에 모여서 첫 번째로 탐험을 떠날 건데 너 같이 가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가 2배 이상 됐던 것 같아요. 1초의 고민도 없이 바로 슈어라고 외쳤던 것 같거든요.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될 거라는 거를 확신했던 것 같아요. 대학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의 교과서를 쓰신 그런 분들이 참여하신 거죠. 첫날 베이스 캠프에 갔는데 아시아에서는 과학자로 알았겠죠. 당신의 연구 주제는 뭐냐고. 그냥 흥미로워서 왔다라고 하니까 얼굴 표정이 약간 바뀌는 겁니다. 마치 성년팔이 소녀가 식당을 바라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윷놀이 새끼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학자들이 탐험하고 있는 것들을 호주 우주생물학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될 정도로 한 편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냈더니 과학자들이 다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대중과의 접점을 만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역할에 참여를 하면 좋겠다. 다음에 탐험을 갈 때도 얘는 우리 동료다. 그린란드에 있는 과학자인데 네가 찍은 영상 보고 내가 3시간을 비행을 타고 호주에 오게 됐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과학자들의 탐험 요정을 일반인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지구상에서 화성이랑 제일 비슷하니까 우리가 화성으로 여행을 떠난다. 2만 개 정도의 석회암 돌기둥이 있는 피노콜스 사막, 여기는 외계 행성이다. 각 사이트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화성에 탐험을 간 것 같은 이야기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계속 많이 했죠. 우리나라의 메이저 여행사에서도 특수한 테마 여행, 이야기가 있는 여행을 한번 기획을 해보고 싶다. 저한테로 연락이 많이 왔죠. 저도 탐험 가면서 궁극에는 콘텐츠 기획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야기인 것 같아요. 탐험이 주는 재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박물관은 낮에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밤 시간에 박물관에 불을 켜고 현장에서 썼던 장비, 그 속에서 들었던 음악, 실제 그 사람으로부터 듣는 박물관 전시 해설, 3단계의 몰입 경험을 주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무리 재미나고 가치가 높은 정보를 전달해도 내 삶과 내 라이프 스타일과 어떤 접점이 있는 거냐,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천문학이 위대하고 물리학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없으면 그 다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우주를 설명할 때도 태양계 안에는 수금지와 목토청 같은 행성이 있습니다. 과학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건가? 이게 아니라 태양계 행성들 이름을 딴 사탕을 먹으면서 티셔츠를 입으면서 내가 우주와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좀 더 많은 대중들한테 컨텐츠를 확산시키는 데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궁극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이들한테만큼은 탐험이라는 게 사치가 아닌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초등학생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 나이 때 공룡 이름 100개를 다 외웁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서 공룡 이름을 줄줄 외워대면 주변의 반응이 정말 싸합니다. 나중에 뭐가 되려고 네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냐.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국내외 젊은 공룡학자들을 보게 되면 풍모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공룡으로 석사,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연구소나 대학에 갔습니다. 요즘에는 공룡으로 학위 받은 다음에 디즈니나 픽사의 공룡 애니메이션 만듭니다. 석박사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작정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듀라기 월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막에서 발굴한 공룡 화석의 뼈가 스토리텔링 작업을 거쳐서 만들어지면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요. 수천 가지의 파생 상품들이 나온다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라나는 미래 세대 아이들, 지금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우주, 공룡, 극지, 화산 관심을 가지신다면 무궁무진한 아이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